이동선님, 어이가 없네. B2에서 성공하면 국가의 행운세라는 면목으로 스스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투기 장려하는 국가 대단하다. 비난은 맞습니다. 맞고 B2에서 성공하면 자기 돈이고 실패하면 채무 탕감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2021년 20년에 2030 세대가 코인 주식에 워낙에 많이 물려 있어 가지고 그 친구들을 신용불량으로 사회가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법원 내에서 직무편람을 실무 준칙을 만든 공무원들인들 뭐 이게 이쁘다고 정책적으로 그걸 구해주려고 했겠습니까? 다만 그 2030 세대들을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서 일도 하고 세금도 내게 만들어야지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굴러갈 것 같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으니까 조금 넓은 마음에서 크게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날두님, 혹시 휴대폰 소액 결제 카드깡으로 토토했을 경우에 그것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법원에서 선생님이 휴대폰 소액 결제한 내역 카드로 그 돈 깡해서 받았으면 왜 이 업체에서 계속 깡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토토를 했다고 설명을 하든지 또는 묵비권 행사에서 설명을 안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경우든 간에 토토 사용이든 사용처를 소명 못하는 경우든 간에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가퍼님, 말씀이 시원시원하니 귀에 잘 들어오네요. 신청해놓은 사무실이 있는데 2차 서류까지 미리 다 냈지만 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연락도 없고 미리 좀 알아보고 할걸. 15일째 연락도 없네요. 에휴. 그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엔스님,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채권자의 돈을 떼먹는 방법을 알려주나. 예, 맞는 지당하신 비판입니다. 채권자 비판은 100번 다 맞는 말씀이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안 갚으면 안 되죠.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은 갚는 게 맞으니까. 법원에서 하고 싶은 말은 신용불량으로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시켜 놓으면 돈도 못 벌고 자기 계좌도 못 쓰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의 복지를 타먹고 사는 그런 더 부작용이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찍었죠.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 많은 사람만 잔뜩 있잖아요. 안 그래도 부양할 세대가 없어서 국민연금이 10년, 20년 있다가 파산할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주식, 코인 물린 애들을 또 신용불량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불능자로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어버리면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뻐서 구제해줬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이나 입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좀 양해해 주시면 채무자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연금 내고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815님, 제가 대출 카드값 핸드폰 미납금이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데 제가 통장을 제 앞으로 만들지 못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파산이 될까요? 일단 가능합니다. 제가 파산시켰던 사건 중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취업이 안 돼서 파산한 사례도 있지만 내가 신용불량을 너무 오래 겪어서 도저히 취업이 안 돼서 내 이름으로 통장도 거래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돼서 파산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너무 젊은 사람이라면 법원에서 취업하라고 취하 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통장을 못 만들어서 취업을 오랫동안 못했다 그러면 나이가 40대 이상 50대 60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파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대출금이 있는데 제가 갚지 못해서 금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장기 렌트를 자동차를 해지하면 위약금도 가능할까요? 부동산 관련 채무가 뭘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면 별채권으로 넣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그냥 부동산 사업하다가 채무가 생긴 거면 일반 채무에 넣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마 장례비나 병원비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버님한테 병원비 많이 썼다 그러면 그것도 채무 탕감 가능하고요. 장기 렌트 자동차 이거 해지하면 위약금 나오잖아요. 이것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그 차를 타도 되고 안 타도 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다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 차를 타는 게 이득이면 타시면 되고 반납했을 때 위약금 채무가 오히려 나올 상황이다. 그러면 차라리 반납하고 그 위약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탕감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정정님, 배우자 명의 재산인데 이혼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클까요? 배우자를 위해 이혼하는 게 추후에도 여러 문제상 좋은 점이 더 많나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혼하는 게 나은 사람도 있고 안 하는 게 나은 사람도 있고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서울의 직장이나 서울의 주소를 구할 수 있다면 요거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근데 지방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갑자기 서울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면 재산 취득 경위 같은 거, 어떤 종류 재산 갖고 있는지, 혼인 기간 요런 거 같이 좀 물어보시면 답변을 좀 더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님,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전화번호는 02-2088-2356입니다.